세상의 모든 어미가 그렇겠지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절에 가서 108배기도도 하고 유명한 철학관을 찾아가 앞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쏟아부은 돈만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겁니다. 다 허상이고 부질없는 짓인지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거라고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처럼 좋은 데 취직해 좋은 여자 만나 아들, 딸 낳고 사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었건만 어떤 배필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자식의 운명도 좌우되더라고요. 잘 살면 좋겠지만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저 또한 참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나이 들어 정말 기가 찬 일을 겪었습니다. 칠순잔치는커녕 온갖 안 좋은 일에 휘말려 10년은 더 나이 들어버린 제 억울한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아주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시댁은 지역에서 내놓으라 할 유지라 돈 걱정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장손이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안겨주면 저는 평생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다며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아들만 낳아. 그러면 당신한테 시집살이 같은 건 아예 없을 테니까. 전 아들이든 딸이든 솔직히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들을 바라던 시대라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 참 많이 걱정을 했었죠. 왜? 진통 왔어? 이봐, 산파 불러. 어머니, 집사람 진통 오나 봐요. 온 집안은 제 출산 소식에 들썩였고 다들 아들인지 딸인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아들이야, 아들. 어머니 손자 보세요. 아주 장군감이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혜미야, 고생 많았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인지 엄청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났었죠. 저기, 정고엄마. 네, 어쩐 일이세요? 우리 영철이 얼굴 좀 봐봐. 보라고. 아니, 영철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아들이 이랬다고. 아니, 깡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애들이랑 싸움박질이나 하니 이 동네 애들이 정구 무서워서 아무도 놀려고 하질 않아. 우리 영철이가 순해서 좀 같이 놀아줬더니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당장 정구 불러와, 당장.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유별났습니다. 자기가 성질이 나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이라 전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아들한테 맞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게 일이었죠. 정구,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친구를 때려? 왜? 아니, 그 자식이 자꾸 까불대잖아. 나보고 자꾸 돼지라고 놀리고. 그러면 말로 해야지, 말로. 왜 자꾸 때리냐고. 어허, 자네 놈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정구, 너 맞고 다니진 않지? 네, 전 절대 맞고 다니진 않아요. 때리면 때렸지. 히히히. 그래, 역시 내 아들. 자네 놈이 저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정구 아버지, 제발. 아들은 정말 남편과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원래 부자 간의 정은 모자 간의 정과 달라 남자 대 남자로서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남편과 늘 함께했고
아버지만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며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정구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아 저는 우산을 쓰고 시장까지 나가봤습니다. 정구 엄마, 아유,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정구한테 막 이야기하고는 참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구 아버지, 아까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군용트럭이랑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얼른 가봐, 얼른. 네? 전 너무 놀라 우산도 쓰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엔 시어머니와 정구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러세요? 미미야,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정구의 비가 세상을 떴다. 아유, 내 아들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 세상을 뜨다니. 남편은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정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는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저랑 서울 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잃고 우는 아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되었지만 아들이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제 슬픔은 마음에 묻고 아들을 어떻게든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병을 얻으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구를 챙길 시간도 없었죠. 엄마, 나 내일 우유값. 엄마 금고 있지? 거기서 꺼내가. 엄마, 그리고 내 체육복. 소리내한테 말해서 빨아달라 그래. 엄마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정신이 없다. 엄마, 나도 아파. 어디가 아파? 아버지 없어서 나도 아프다고. 정구야,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지금 아파.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병도 얻으신 거고 우리 아들 정구는 스스로 잘할 수 있지? 할머니 나으시면 엄마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정구가 엄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프다고. 정구야.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저는 시어머니 간호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는 이제 정구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구는 2년 사이 제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학교 빼먹기는 일쑤였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 나쁜 행동을 일삼았죠. 박정구,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아, 몰라. 너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거니? 학교는 왜 안 가? 그리고 엄마가 용돈을 안 준 적 있어? 왜 친구들 돈을 빼앗고 다니는 거야? 왜?
원래 나한테 신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평소대로 신경 끄고 사셔. 그리고 금고에 돈 좀 넣어놔. 어제 보니까 돈 별로 없던데. 박정구! 남편이 떠나고 전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꾸 엇나가기만 할 뿐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영특한 녀석이라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중상위권에 들어서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정구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진학할 아이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반항심만 가지고 있는지. 정구 좀 잘 설득해서 대학 갈 수 있게 어머님이 잘 다독여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버지 여의고 정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준 탓도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정구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들의 이런 방황은 20대까지 이어졌고 저도 점점 나이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나이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고. 이제라도 됐다. 엄마는 널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지 엄마는 다 이해한다. 그동안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꾸나. 네, 그럴게요. 저 이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엄마한테 손자도 안겨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는 바랄 게 없다, 정말로. 아들은 30대 후반에 경매에 눈을 떠 경매학원을 다니며 부동산 쪽으로 눈이 넓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부동산 중개 자격증에서 계속 낙방을 했지만 5번의 장고 끝에 아들은 부동산 중개사가 됐고 날이 갈수록 부동산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버지 땅 도로가 난대요. 안 팔고 가지고 있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때 그 땅이 뭔 소용이 있겠나 생각해서 헐값에 팔려고 했는데 네 덕분에 아주 이득을 많이 보게 됐어. 엄마, 아버지 땅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사놓은 집과 건물들 지금 엄청 뛰고 있어요. 기다린 보람이 꼭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완전히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정구야, 너 내일 모레면 50이야.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도 너 닮은 손자는 꼭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솔직히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도 못 만났고요. 일이나 열심히 할래요. 사실 전 아들의 방황이 멈추고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요? 아들이 자리를 잡고 일도 잘 풀리는 걸 보니 이제 며느리와 손자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갈 때마다 저는 입도 뻥끗 못하고 늘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죠. 전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 자랑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사준 스카프야. 이쁘지? 우리 며느리가 미술을 전공해서 보는 눈이 남다르더라고. 어때? 예쁘지? 이쁘다. 나도 자랑 하나 할까? 이번에 우리 손주 영재 스쿨인지 거기 합격했어. 그 머리 좋은 애들만 다니는 학교. 알지? 에휴, 누굴 닮아 그렇게 똑똑한지. 내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순자야, 네 아들은 아직이야?
좋은 여자 빨리 만나야 할 텐데. 그러게. 애가 일에만 푹 빠져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 그래도 자꾸 나이만 먹으면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데. 내가 중신이라도 서줄까? 아니야. 나도 몇 번 해주려고 했는데 한사코 싫다고 하더라고. 시댁 재력도 빵빵한데 시집만 오면 완전히 부잣집 마나님 되는 건데. 하여튼 요즘 여자애들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아예 남자로 취급도 안 한대. 우리 아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쉰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지 저는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건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전 건물을 돌볼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들의 명의로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건물을 사고 난 후 아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집에 오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건물 잘못 산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한 사람이 세를 들어왔는데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유, 옛날 성격 같아서는 그냥 확. 정구야,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봐. 너도 옛날 성격 나오면 엄마 진짜 못 산다. 알지? 알겠어요. 내일 가서 그 세입자 만나봐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입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그곳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아들은 출판사의 대표를 보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키만큼 높은 원고 뭉치 옆에서 원고를 보며 일하는 모습에 아들은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출판사라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서 월세가 밀렸네요. 얼마나 돈을 못 벌길래 그럽니까? 번역하면서 괜찮은 책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3개월 드릴 테니까 밀린 월세 일부라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에게 3개월이란 시간을 줬고 아들은 그 여자가 돈을 벌 수 있게 남몰래 출판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여자가 번역하고 있는 책들을 보여주었죠. 이봐, 박 사장. 이건 누구 책인데? 제 건물 세입자요. 아니, 맨날 밤새서 일하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이 책 한 번 좀 잘 봐주시고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사장 이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지. 그런데 박 사장, 이 사람 책 보는 눈이 완전 똥이야, 똥. 아니,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 같아. 이거 출판했다간 내가 망할 거야. 미안해. 이 책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은 돈 받기 글렀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여자를 만나 다른 쪽으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나는 둘러서 이야기 못해요. 당신이 지금 번역하는 책들 아무도 출판도 안 해줄 거고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취직을 하든지 하세요. 안 돼요. 저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우려면 저 돈 벌어야 해요. 사별했다고요?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길바닥에 나앉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아들은 사연을 듣고 첫눈에 반해버린 그 여자에게 측은지심이 들었던지 그 여자를 자신이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 저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정말이니? 뭐하는 처자야? 나이는? 나이는 저랑 비슷하고 처자가 아니라 사별하고 애 둘 혼자 키우는 사람이에요. 뭐? 전 순간 마음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인데 애 둘 키우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긴 썩 내키진 않았죠. 그 여자가 그리 좋으냐? 네. 그리고 사별하고 애들을 키운다 하니 예전에 제 생각도 났어요. 엄마가 혼자서 저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걸 아니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아들과 그 여자는 결국 혼인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사랑 하나만 믿고 아들은 며느리와 며느리의 아이들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탁을 했죠. 엄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집 아이들도 제 자식처럼 키울 거니까 엄마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제 핏줄도 낳아주기로요. 정말이니? 정말로 아이를 낳아주기로 했어? 네. 저도 곧 50대 중반인데 자식은 봐야죠. 엄마에게도 손주 안겨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마음이 참 곱구나. 그래,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나도 며느라기 애들도 내 손자라 생각하마. 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핏줄을 낳아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하늘로 가고 나서도 워낙에 시댁이 가진 재산이 많아 저랑 아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윤이 아주 실력이 좋대. 미대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어. 다행이네. 윤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내가 돈 없어서 뒷바라지를 못 해준 거지. 뒷바라지만 해주면 우리 윤이 좋은 작가로 성공할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딸이 좋은 작가가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준이 말이야. 펜싱 하려고 해. 펜싱? 펜싱이 적성에 맞나 봐. 그걸로 대학 진학도 생각 중이고. 아니, 내일 모레면 20살인데 지금 펜싱을 시작해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엔 축구였잖아. 축구도 하다가 금방 그만뒀는데 이번엔 펜싱? 다시 좀 생각하라 그래. 여보, 아이들 꿈을 좀 응원해주면 안 돼? 난 돈 없어서 아이들 꿈을 지원해주지 못했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그런데 미래를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 준이, 윤이 우리 자식이잖아. 우리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줘. 알겠어. 그렇게 하라고 해.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애들이 당신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야. 잘 되기만 하면 뭔들 못해주겠어. 맞아. 그리고 여보, 이번 책은 대박이야. 번역해보니까 이거 완전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 같더라고. 판권만 사면 우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또? 또라니. 이번엔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아들은 새 식구 건사하느라 매달 1,0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며느라기를 불러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뭐 늘 하던 일인데요.
둘 다 예능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던데 그쪽으로 우리 손자들이 실력이 좋은가 보구나. 네, 애들이 예능 쪽으로 실력이 아주 좋아요.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꼭 성공할 거예요. 아이, 그렇구나. 그런데 에미야, 준이, 윤이 정구가 결혼할 때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우고 싶다고 그러더구나. 나한테도 부탁했고. 그런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너나 아이들은 정구한테 돈만 자꾸 요구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의무요?